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딱 2주 만이죠? 지내셨어요? 예. 예. 또 오늘은 또 소개해주실 기업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금융공기업 또 은행권 채용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어쩐지 훌륭한 은행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그렇죠.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금융권, 은행권 네. 쪽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우리 한국산업은행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오. 한국산업은행 그러면 우리 취준생, 금융권 취준생분들이 아주 가고자 하는 목표 기업이기도 할 거고 또 좀 높은 금융공기업이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금융공기업하고 이제 은행권 채용 공고가 이번 상반기에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은행 서류 전형 기간이 3월 14일부터 이렇게 채용, 그러니까 지난주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채용 공고가 나오고 3월 28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산업은행의 자소서 서류 전형 기간 중이시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적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산업은행의 채용과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4일 날 이제 서류 접수가 시작이 돼서 예. 3월 28일 날 마감이 됩니다. 3월 28일이면 이제 2주간 서류 접수 기간이죠. 네. 총 한 채용 인원은 80명입니다. 80명인데 80명이면 한국산업은행이 채용하는 그 어떤 평균적인 어떤 인원 수준 규모 대비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직원들의 동료나 내부 좀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내부 인원 계획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80명 정도 채용하면 예년 대비 좀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 정도를 채용하고 2주간 서류 접수를 하고 경영학 전공자, 경제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경영학 42명, 경제학 30명, 법학 8명 내외로 이렇게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4월 22일 날 서류 접수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4월 22일 날이 아마 토요일일 텐데요. 그날 필기 시험을 보고 산업은행 필기 시험은 그렇게 그냥 객관식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이라든가 주관식 시험도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4월 22일 날 필기 시험을 보면 5월 8일 날 필기 시험 발표가 납니다. 네. 우리 취준생 지원자 여러분들은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니까 5월 8일 날 필기 합격 소식으로 부모님께 좋은 소식도 알려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이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보고 최종 면접까지 거치고 한 6월경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각보다 채용이 좀 길게 진행이 되네요. 맞습니다. 항상 이 금융권은 항상 채용 한번 하면 보통 한 빨라도 2개월이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니까 취준생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소식이죠. 같습니다. 예. 이제 금융권 채용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한국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우리 한국산업은행 이번에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5개 문항이고 1번부터 5번까지죠. 1번하고 2번은 그 공백 포함해가지고 1000자 정도를 적는 분량이고요. 네. 3번하고 4번은 공백 포함해서 500자를 적습니다. 오. 그리고 5번 항목이 그 본인 자필로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필로 이제 적어야 되는 항목인데. 자필로요? 예, 맞습니다. 타이핑을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는 타이핑으로 치는데 우리 산업은행은 매번 채용할 때마다 한 문항씩은 자필로 이렇게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번 문항,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문항을 자필로 이제 적게 하고 있는데 공백 포함해서 한 페이지, 한 면에 1000자 이내로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1번부터 이제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 총 예. 이제 분량이 1000자, 500자, 1000자니까 총 분량은 한 4000자 정도 되겠네요. 4000자 정도면 바이트로는 8000바이트. 그렇게 분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닌데 문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5개 문항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문항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서 뭐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잘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항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1번 문항을 보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네. 이게 1번 문항인데요.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적어달라라고 하는 요 문항입니다. 네. 과거에는 요 문항이 이제 자필로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 요 문항을 이제 자필로 우리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손으로 이제 직접 펜으로 적어서 그걸 스캔을 떠서 이렇게 첨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서류 접수를 제출을 하는데 네. 원래는 이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시고 5번 문항을 이제 자필로 적게 되죠. 근데 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묻고 있는 게 몇 가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 동기가 있고 두 번째는 입행 후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합쳐서 이렇게 천자를 적어달라라고 네. 하니까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글을 읽어야 되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의 정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원 동기도 중요한 문항이고 입행 후 계획도 중요한 문항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정형성 있게 글을 적어주면 좋은데 이 정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500자씩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네. 분량의 정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량의 정형성을 요걸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글을 적다 보면 500자를 딱 맞춰내서 적기가 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400자, 600자가 될 수도 있고 350자, 650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650자, 350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형성이 깨지는 정형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500자, 500자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정형성을 맞추어서 글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 이 1번에서의 포인트는 네. 이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지원 동기를 적던 입행 후 계획을 적던 하는 건데요. 우리 채용 공고에서 조금 전에 봤던 지원 분야에 보면 네. 경영학, 경제학, 법학 해가지고 오른쪽에 지원 해당하는 직무 소개가 있습니다. 그 직무 소개를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예. 이 직무 소개가 주요 담당 직무 해가지고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 자금의 공급부터 시작해서 뭐 온랜딩 대출, 간접 투자 등 간접 금융 그리고 쭉 마지막으로 뭐 내려오면 뭐 금융 경제 분석, 법률 지원, 기술 산업 분석, 그다음 내부 경영 관리 이런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아, 담당 직무가 담당 있네요. 직무. 예. 예, 이 담당 직무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담당 직무와 연관지어서 입행 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낼 수 있다면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요 분야 중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분야 중에서 요 직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내가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나, 어떤 쪽으로 조금 역량 개발이 되어 있나, 어떤 쪽을 좀 더 하고 싶나, 요 부분을 좀 고민을 더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번 항목을 적는다면 1번 항목이 뭐 적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1번 항목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옆에 있는 주요 담당 직무를 잘 활용해서 이와 관련해서 동기와 계획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2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항은 어떤 문항인가요? 예, 2번 문항은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냐, 어떻게 역량 개발을 해왔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문항을 보면 관련된 프로젝트 했던 거 있으면 뭐 적어도 좋다. 또 관련된 공모전이 있으면 적어도 좋다. 그다음 논문 작성한 거나 연구, 학습, 기타 활동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 역량 개발을 했던 노력에 대해서 천자를 적어달라라고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항이 나와 있는데 업무 경력, 뭐 교육 사항, 단체 활동, 자격증 이런 거 다 적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천자를 적다 보니까 이 천자를 길게 한 가지 글로 난 하나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천자를 이제 쭉 적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천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깁니다. 네. 그 천자를 우리가 타이핑을 쳐보면 A4 용지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까지가 나오는 게 이 천자 분량인데 이 천자 분량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했다. 공모전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적어도 되는데 한 가지를 적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서 역시 앞에서 1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형성을 살려서 500자, 500자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적는 것도 두 가지로 이렇게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야기할 게 많아요 하고 이제 세 가지를 적는다면 네. 천자를 가지고 세 가지를 적는다면 약 뭐 330자 정도씩 세 항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330자씩 이렇게 적는 건 조금은 얕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지 정도 선에서 한 500자 정도씩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 그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위쪽으로 올리는 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적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한 중요하게 했던 노력, 역량 개발했던 노력을 한 두 개 정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500자씩 나눠서 적는 이런 방식으로 2번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량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형성을 살린 글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문항도 보고 싶은데요. 세 번째 문항은 어떤 문항인가요? 예. 이제 3번하고 4번이 1번하고 2번은 각각 이제 1000자씩 이렇게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3번하고 4번은 500자씩 적는 오. 조금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가벼운 문항들입니다. 네.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달라 해가지고 500자를 적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를 묻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원자들이 제가 산업은행이나 금융공기업들에 대해 적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다 보면 예. 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첫 어떤 번째는 방향인가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많이 어필하려고 하고요. 아,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라든가 거기와 어떤 지원하는 직무 쪽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직무와 연관지어진 가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이 두 가지 영역 바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진부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다 공익성을 가지고 이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너도 나도 뭐 1번부터 10,000번까지 1번부터 8,000번까지 이 지원자들이 전부 다 공익적인 가치를 공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좀 진부하다거나 뭐 평범하다거나 식상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꼭 그 두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에서 그냥 솔직한 그냥 좀 진솔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가치, 그냥 생활 속의 가치를 가지고 적어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또 신선한 자기만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문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번 문항은 이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 그 다음에 마인드를 묻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존의 관행을 좀 깨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변화의 의지, 그런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으면 적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항인데요. 저는 약간 산업은행이라고 하면 예. 좀 보수적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문항에 변화했던 경험을 적으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신선했어요. 예. 지금 모든 금융권, 은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해가지고 뭐 우리 많이 알고 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지금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많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 산업은행이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건 어떤 것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변화의 의지, 이거는 지금 금융권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이 4번에 대해서 포인트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4번은 여러분들 자꾸 큰 경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각형으로 된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경험의 크기가 크다, 작다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X축에서는 식상하다, 신선하다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 우리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A 영역에 있는 경험을 찾고자 할 겁니다. A 영역, 내 경험의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신선한 어떤 그런 경험을 찾고자 하는 게 그게 목표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D 영역, 그러니까 경험도 작고 식상한 경험도 작고 식상한 이 D 영역밖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나 D는 어떤 극단적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B와 C 사이에서의 문제인데 네. 여러분들은 자꾸 경험을 큰 쪽으로 찾으면 C보다 B에 좀 포인트를 두는 관점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B 영역보다 C 영역, 그러니까 경험은 좀 작더라도 신선한 영역, 신선한 어떤 변화의 시도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B 영역, 그러니까 경험의 크기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상하다와 신선하다에 좀 포인트를 두어서 조금 신선한 쪽으로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 영역 그런 점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항은 자필 문항인데요. 네. 어떤 문항인가요? 5번 문항이 이제 자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펜으로 직접 적어서 이제 제출하는 문항인데 예. 최근에 금융 이슈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네. 먼저 양식을 한번 보면 그냥 빈 여백이 있는 그런 양식인데요. 다운로드 받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 양식에다가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다 그러면 먼저 200자, 600자, 200자 정도 이렇게 분량을 먼저 한번 나눠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를 선정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이슈건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파산이라든가 그다음 뭐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가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우리 뭐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많이 나왔던 우리 은행업, 금융업의 어떤 과점 체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주제, 어떤 주제건 상관없이 200자, 600자, 200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본론에서는 꼭 첫째, 둘째라는 요 표현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보시면 눈에 띄는 글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형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시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